보리타작, 탐핵행. 먼저 해제 읽어보고 제재계가 확인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이 시는 다산 정약용이 보리타작하는 농민을 사실적으로 그린 한시로 원제는 탐핵행이다. 그 타자가 이제 때릴 타자인 거야. 그 맥자는 보리맥자인 거고. 한시 한 채의 형의 형식을 사용하여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 요거 즐겁게 노동한 농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농민들에 대해서 화자의 반응은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즐겁게 노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또한 노동에 대해서도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농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를 선경 후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그 뒤에 화자의 반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왼쪽에 제재계관을 봅니다.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끊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선경, 그 다음 뒤에가 후정,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고 시각적, 청각적, 그러면 여기서 시각적 이미지가 뭐고 청각적 이미지가 무엇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농민의 역동적인 노동을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본문을 볼게요. 이 본문을 보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기승전결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전개 방식을. 하나는 기승전결의 방식. 그래서 기승전결이 뭐였어? 어떤 상황 제시죠. 상황 제시, 그 상황이 심화되는 것이 승, 전은 전환, 그 다음에 결은 맺음, 전환하고 맺는 것. 그럴 때 지금 이게 기하고 승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선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후정. 그러니까 왜 전환이 되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그래 여기 긍정, 이 모습을 지금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인 거니까 전환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볼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그럼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막걸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화자는 지금 막걸리와 보리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뭐야? 합성 본 거잖아. 그런데 이 막걸리와 보리밥, 지금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띠는 게 있어 없어? 이거를 묘사할 때 없죠. 그러면 지금 이 밥상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반응인 거야? 긍정인가 부정인 거야?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지.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아이고 미안. 세 번째 줄을 건너뛰었네요.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그러니까 지금 요 밥상을 먹은 어떤 다른 주체가 있는 거네.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빛바다. 요게 바로 지금 바로 화자가 농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 표현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게 탄 두 어깨 햇빛바다 번쩍이네. 그럼 농민이 먹은 밥상을 본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일하려고 나서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거네. 옹해야, 이 옹해야가 바로 이게 그 민요야. 그러니까 왜 노동요가 되겠지. 그래서 그 맞추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일의 효율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좀 그 일할 때 드는 뭐랄까 힘겸 이런 것들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민요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제 청각적 이미지, 여기서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노동을 즐기는,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기를 좀 바꿀까? 점점 눈이 개슴츠레져. 봅니다.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그럼 이제 딱 하면은 이제 같이 일어나는 먼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껍질도 막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라앉은 밑에 바닥에 있는 거는 이제 볼이 나달이 되는 거죠.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것이 지붕까지 나르는 모리티클. 당연하지. 이게 이제 도리끼에 잘 본 적 없죠? 이게 이렇게 치면 이게 막 쇠로 된 철사로 된 건데 이렇게 두 줄인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가 지금 이제 볼이 타져가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농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농민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 없어? 부정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환 바뀌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이제 화자의 내면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또 이렇게 돼서 우리 선경후정은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시선의 방향. 화자의 시선이 어디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된다.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는 그렇죠. 주변이 되는 거야. 이때 내부는 화자의 내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경후정은 시선의 이동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환이 되는 거야. 됐어? 이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주는 거야. 그 기색, 누구의 기색? 이그저 나왔으니까 지시하는 거 확인해야지. 그렇죠. 농민들의 그 기색. 노동자지 뭐. 농민들의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화자가 지금 얘 농민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거야, 즐겁게 일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지. 물론 실제로도 즐겁겠죠. 사실 추수할 때 가장 농민들이 즐거울 거 아니야. 지금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달 그 껍질 벗겨내는 거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무슨 말이냐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대. 봐봐. 지금 즐거운 거는 여기서 이거는 마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근데 얘네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노동하고 있단 말이야. 노동은 몸으로 하는 거죠. 보통 노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힘들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지. 마음은 즐거운 거고 지금 실제로 몸은 일하고 있는 거고 일하는 건 힘들 텐데. 됐어? 그래서 지금 농민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디에게로? 자신에게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농민에 대한 반응인 거죠. 농민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화자의 내면이기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뭐 한 거야? 자신의 처지. 이 부분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는 거지.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뭐 하기는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 농민들의 모습과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계속 봅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래 지금 여기에서도 낙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지금 벼슬길에 헤매리오 서리적 표현이죠. 요 서리적 그러면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맬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렇지. 벼슬길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의 벼슬길은 화자에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이 되는 거지. 헤맬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고향은 바로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던 낙원이랑 똑같을 수 있는 거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전원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왜? 지금 벼슬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한양으로 가야 되거든. 한양은 서울은 도시잖아. 번화한 도시란 말이지. 속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벼슬길 속세에 대한 부정, 얘를 이제 속세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전원에 대한 긍정,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농민을 보고 자신의 성찰 반성, 돌아봄, 그 다음에 반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농민들의 모습, 이건 시각적으로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요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노동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얘 일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동요를 부르는 이유는 그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고단함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왜 웃어? 머리가 웃긴가? 들려서 그렇죠? 왜? 순간 귓속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 아, 그래. 순간 잠이 빠졌네. 그래서 여기다 별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시에 나타나는 시의 의미, 낙원, 소박한 현실 속에서 혹은 자연 속에서 혹은 농촌 생활, 전원 속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건강한 삶이 존재하는 세상으로서 바로 고향의 이미지가 되는 거지. 고향을 떠나 지금 벼슬길을 헤매리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벼슬길, 화자가 과거에 쫓던 길로서 세속적인 욕망,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화자, 타자의 이해. 그리고 여기서 타자는 바로 누가 되겠어? 타자 누구야? 농민이지. 그 다음에 자아성찰, 농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찰, 아까 뭐라고? 선경, 그 다음에 후정,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이 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합일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확인을 해.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다는 거. 됐죠? 넘어갑니다. 시상전개를 고려하여 세 부분으로 나눠봤대. 뭐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2번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됐고, 요 그림만 볼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지금 나머지는 일하고 있는데 대조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시적 화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비슷해. 맞지? 둘 다 뭐 하고 있어? 둘 다. 보리타 그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작품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작품에서 탐액행, 보리타작에서의 화자는 이 그림 속에서의 이 양반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 얘네들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는 모습이었으니까 이것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보리타작과 벼타작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조선시대 농민들의 곡물을 수확하는 장면을 드러내주고 있고, 차이점은 농민들을 관찰하는 인물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 지금 그림에서는 갓쓴 인물은 노동하는 농민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시며 누워 담배를 피우는 걸로 보아 그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거 부분이건데,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듯 보이고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화자는 농민들의 삶에 뭐하고 있다는 거야?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리타작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